Previously. 오늘 모신 손님은 배우 이정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진짜 팬이에요. 아유, 예. 정말로 뭐니 해도 최고의 히트작하면은 영화 기생충일 것 같거든요. 한 컷이 그려져 있는 그 폰티를 보내셨어요. 벽을 밀고 있었던 그 문각의 장면 아시죠? 좀 배도 처지고 좀 볼품없지 않을까요? 저를 두고 하셨더니 배가 약간 살짝 처지고 그래서 연기 어려움보다 그 이 장면이 좀 너무 귀엽게 보이지 않을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근데 다들 무슨 소리냐고 굉장히 무서웠다고. 드라마 중에서도 이제 히트작을 꼽으면 뭐니 해도 그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킨 게 미스터 션샤인의 한블리, 하만댁 역할일 것 같은데 그 한블리라는 별명이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이름을 한블리로 바꾸고 싶다 이런 얘기 어디서 하셨더라고요. 진심이셨어요? 아니 근데 그 대중적인 사랑이라는 게 이게 참 꿀맛이잖아요. 제 걸로 막 이렇게 사진도 만드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분리라는 이 별명이 너무 참 사랑스럽고 그게 아무한테나 안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블리. 그래서 제가 그런 하만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분리라는 이름을 불려지니까 정말 감사하고 또 평생 갔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생기고 네, 이름을 바꾸고 싶을 정도였죠.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한블리라고 불릴 만큼 정말 신스틸러 역할을 하셨는데 그 배우들끼리 합이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작업이 이제 연극 이후로 가장 많은 시간을 배우들과 보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촬영 기간이 어느 정도 1년 됐나요? 정도 됐죠. 그거는 다른 드라마보다도 굉장히 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담아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주인공이나 또는 조연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차에다가 캠핑 도구들을 갖춰놓고 뭐 같이 커피도 끓여 먹고 또 라면도 끓여 먹고 계곡에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찍었던 작품이라 아무래도 애정이 많이 가고 또 케미도 그래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만났던 후배 배우들 네. 하고는 요즘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세요? 그럼요. 어떠세요? 지금 저희 카톡방을 만들어서 아. 이제 영화 시사회 같은 거나 혹은 이제 점심 같이 번개로 먹을 때 그럴 때 자주 봅니다. 누가 좀 제일 예쁘셨어요? 아무래도 마음에. 테리 씨. 이게 네. 사실 서로 같은 파트의 어떤 역할을 하는 동시에 두 분이 같이 연기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연극 쪽에서 후배예요. 항상 물어봐요. 제가 총 맞는 장면이 너무 실감이 안 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적당히 또 찍어서 사람들이 믿어주면 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에 본인이 되게 고심을 많이 하고 정성스럽게 찍고 되게 예쁜 후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드라마 히트작을 꼽으라면 저는 눈이 부시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백상 여우 조연상을 안겨준 아. 작품. 백상예술대상 눈이 부시게 이정은님. 상이 어머니 밥상만 좋은 줄 알았는데 상 받으니까 좋으네요. 받을만 했나 싶기도 하고. 네. 그 드라마에서 혜자의 엄마이자 또 동시에 며느리이기도 한 역할을 하셨는데 좀 그런 특별한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좀 다른 역할을 할 때와 다른 또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특히 내상의 오빠 안내상 선배님하고 굉장히 연극을 할 때부터 워낙 친한 관계라 네. 감독님이 하시는 노트가 뭐였냐면 너 너무 친절하게 한다. 너무 사이 좋아 보인다. 그건 다른 드라마에서 하고 네. 여기는 약간 마른 나무 가지 같은 정서가 흘러야 된다. 그게 제일 어려웠던 지점이었고 그것들을 유지하는데 감독님이 많이 조언해 주셨죠. 네. 반전. 그러니까 이 혜자가 이게 뭐 타임슬립 뭐 이런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정말 극적인 맞아요. 반전이었는데 되게 극적인 반전. 그 며느리도 몰라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혜자님이 이렇게 정은 배우님 이렇게 손을 붙잡고 그 손을 만지면서 아유 시댁이 당신 덕으로 살았겠구만 손만 봐도 알겠구만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울컥해요. 네, 저도 지금 근데
배우 같으셔요.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피부가 이렇게 막 일어난 그 손, 저건 또 어떻게 찍으셨을까? 사실 되게 통통한 손이에요. 이걸 더 줄일 수는 없고, 근데 피부의 결을 바꾸는 작업으로 특수한 재질들을 써서 피부를 좀 다 일어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색깔을 입히고,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도 손 어떻게 이럴 정도로 조금 실감나게. 저는 그래서 또 그 연기를 위해서 막 그 연색약을 만지셨나 막 그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특수 분장을 손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군요. 네, 그렇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그 또 이정은 배우를 있게 만든 히트작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잖아요. 이렇게 많죠? 엄청 많아요. 동백꽃 필 무렵. 네, 맞아요. 네, 동백꽃 필 무렵에서 그 동백이 엄마 역할로 나오셨는데, 그 엄마는 또 이 눈이 부시게 혜자 엄마하고는 또 완전히 결이 다른 엄마인 거예요. 아는 와이프라는 작품을 한 이유라 젊은 사람이 너무 치매 관련된 걸 많이 하는 것이 지금의 저한테 바람직한가 고민이 돼서 사실은 작품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러 나갔던 자리였는데, 감독님이 이걸 통해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드라마를 만들 거라고 했고, 또 작가님이 편지로 우리 같이 동참해 주셔서 좋은 얘기를 좀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래서 내가 되게 유명한 배우도 아닌데 이렇게 정성을 들여주시니까 뭔가 도움이 된다면 해봐야겠다. 그리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신문 한 란에 어떤 부모가 버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묘사되는 글이 이 엄마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떤 것들이 도대체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그것도 안 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좋은 역할을 주시니까 겸손한 게 아니고 좀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서 좀 주춤주춤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엄마 역할 이렇게 많이 하셨지만 우리 이정은 배우가 네. 싱글이시잖아요. 네, 미혼이기도 네. 하고. 근데 이제 엄마 연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걸 또 이렇게 준비하고 하시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저도 아무래도 저희 어머님이 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제 주위에도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었던 경험들이 네. 제가 직접 역할을 맡을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정은 배우님의 어머님의 어떤 모습이 연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배어났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 번도 1등하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잘하고 왔다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네 공부인데 왜 내가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자유를 주시는 쿨한 엄마시군요. 되게 쿨하신 부분이 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몇 해 전에 고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그게 저 때문에 기도를 드리러 갔다가 절 문턱에서 넘어지셔갖고, 근데 저한테 말 안 하시고, 그러니까 밖으로는 되게 쿨한데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부분. 울컥하네요. 저도 울컥하네요. 가만히 있어봐요. 조금 진정하고요. 어떡하지? 보세요. 네,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셔갖고 제가 또. 그러니까. 최근작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로스쿨. 거기서는 이제 그 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 김은숙으로 분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매회 이렇게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고 전문가 포스를 뽐내면서 이렇게 나오는 역할을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 맞으세요? 네네. 네. 그렇게 수트를 입고서 나온 거는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위해서 또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준비는 해야 되니까 여러 명의 판사분과 변호사분과 검사분을 뵈러 다녔죠. 네, 너무 생소한 직업에. 생소한 직업이라. 그러니까, 예.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분들이 그 자기 직업에 대해 설명하실 때 정말 눈이 반짝거리시고, 나머지 일들은 팬이에요! 이러면서 일단은 거의 저의 모습과 비슷하시더라고요. 장면 중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은 법정에서 막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판결문을 읽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걸 연기하시기 위해서 혹시 이렇게 참고한 실제 재판이 있을까요? 사실은 감독님께서는 그 탄핵 재판을 담당하셨던.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판사님을 모델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조문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어린 피해자에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동안 피고인은 어린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 뭐 하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하던 그 파렴치한 짓을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와, 정말 저도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사분 어떤 분을 만나도 이렇게 법정에서 이 자식아! 개자식아 이렇게까지는 못한다고. 그렇죠. 만일 이 사람이 옷을 벗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일련의 사건이었다면 이 정도로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펼쳤죠. 그러면은 그거는 그 김석윤 감독님이 주문한 거랑 이정 배우님이 해석한 것이 차이가 있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이 수용하신 건가요? 네네. 본인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니까 그렇게 가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죠. 잘 선택하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네. 판사님들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던 분들이 문자로 잘했다고 속이 다 시원하다고. 자, 그 말을 못해가지고 연필을 많이 부러뜨리신대요. 인간적으로 참을 수 없을 때. 드라마에서라도 좀 네. 그렇게 실현되는 거를 네. 대리 만족을 느끼셨다는 네, 그런 얘기네요. 그 김석윤 감독님 네네. 본인이 찍는 작품마다 우리 이정은 배우를 캐스팅을 하셔서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페르소나가 아닌가. 이제 로스쿨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심심합니다. 오늘 밤샘 토크에도 사실은 그 김석윤 감독님이 섭외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감독님 이 자리 빌어 감사드립니다. 하트 감사드리고 저도요. 이 김석윤 감독님은 연출자로서 어떤 분인가요? 제가 이번에 로스쿨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생소한 직업군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간략하지만 제 마음에 딱 찔리게 법률이 쉬운 줄 알았습니까? 딱 그러면서 대사 라인을 잘 살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50줄에 들어서는 배우로서는 조언을 해주지 않아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고 감독님들이 네, 계기점을 주셨던 것 같아서 정말 늘 감사하고 또 사석에서는 제가 감독님 하기도 하지만 선배님 하기도 하고 오빠 이럴 때도 있고 네, 이제 정신이 나가 있을 때 그러면 정말 그런 아주 되게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실 때 그때가- 현장에서는 좀 매섭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사석에서는 네네. 또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는군요. 배우로서의 저를 되게 존중감 있게 대해주시니까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작품할 때도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기지도 알바를 했었는데 제자 중 한 명이 가수 이효리다. 네, 맞습니다. 배우 고창석과 부부인 걸로 종종 오해받는다. 남편이 고창석 씨 아니에요? 판매왕도 되고 그러셨다면서요. 간장 같은 거 팔 때 일을 더 해보지 않겠냐고 유혹을 느꼈지만 흔들린 적 있으신 거예요? 진짜 어려운 배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잘 기억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몸으로. 네. 이승갑니다.